어쩌다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국에 있는 청년 성소수자의 97%가 압도적인 대다수의 청년 성소수자들이 현국은 성소수자가 살기 안 좋은 나라라고 응답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압도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압도적인 현실에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4년째 고생하고 계신 이동환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에 관심이 있거나 성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 혹은 이야기들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좋든 싫든 성소수자 이슈 그리고 퀴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제가 학교 내 성교육을 갈 때, 그리고 학생들을 만날 때, 청소년들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문제라든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고통이라든지,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때 자신의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등,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관계 맺는 방식 등에 이 문제가 사실은 관계가 없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 너무 사악하고 불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이 사건에 직접 당사자이지 않나 싶고요. 제 영광제일교회 교인으로서 다닌 지 이제 약 8년 정도 됐는데요. 8년간 영광제일교회에서 다니면서 지난 4년이 사실 영광제일교회의 평범함을 가장 강조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원래 울타리가 함께 존재들은 얼마나 평범한지를 계속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고, 또 이 사안에 열심히 또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은 좋은 담임 목사님이신가요? 사실 저희 교회가 목사님께 굉장히 단호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기독교 그 운동단체에서 일했어서 우리 목사님 하는 이제 교인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굉장히 단호하게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농담 하실 수 없고요. 네, 늘 좋은 이야기들로 교인들의 어떤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아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항상 제 마음을 가장 울리는 성명서가 영광제일교회 성명서였었어요. 이번에도 며칠 전에 성명서가 나왔는데 제목이 사자골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였었어요. 사자골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길을 걷다가 영광제일교회요, 사자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응답을 받아. 제가 쓰진 않았는데 제 이제 교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 응답을 받았다, 이 주제로 성명서를 써달라, 이렇게 나는 답변이 너무 사실 지금 많이 떨리지만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사실 제가 교회에 다니는 동안 목사님이 사실 목사님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유해 주셨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겪고 있는 일을 본인이 감내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크셔서, 사실 교인들에게는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본인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되게 꼼꼼하게 공유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교인들 대다수는 목사님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고 계신지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출교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게 됐었는데요. 제가 사실 그 현장에서 증인을 서면서 목사님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혐오 세력들이 다 이 혐오 문구가 가득 들어있는 이 피켓을 들고 있고, 저희가 앉는 자리까지 다 그 피켓들을 깔아놓고, 책상 위에도 피켓 다 깔아놓고, 그 현장에 목사님이 덩그러니 변호인단과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 위압감과 그 불이함과 부당함을 느끼고 나니까, 목사님 이런 일을 겪고 계셨구나.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 이런 마음이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그때 올라왔어요. 그래서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범하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교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는 걸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 일은 비단 이동환 목사님만의 일은 아니다. 우리 영광제일교회 교인들의 일이다.
그리고 과정에서부터 불이하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간접 당사자로서 끝까지 이 싸움에 함께하겠다 마음을 먹게 된 순간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 과정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고 복직되는 가정도 영광제일교회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저한테 남았던 그 단어는 사악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이렇게 질질 끌고 또 없어졌다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재판을 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을 어떻게 말려가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면에서 사악함을 좀 저는 느꼈고, 돈으로 사람을 압제하고 아주 사람을 말리듯이 괴롭히고 이걸 본보기 삼아서 자기들한테 도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에서 사악함을 느꼈죠. 성평등 도서 유해물로 그렇게 지정이 돼서 그러니까 곳곳에 퇴행적인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이동환 목사님 사건과 관련돼서 왜 문제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에스더님께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 사건이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면 현재 성교육 현장이 어떤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곳이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인데,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들을 만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현장에 가보면 성 전반에 대해서 엉망진창인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여전히 저희 때 했던 농담, 저희 때 했던 대상화, 저희 때 했던 희화화가 여전히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한다던가 혐오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저 양육자 교육을, 청소년 교육을 할 때 반드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거기 가면 저는 일단 긴장을 해요. 왜냐면 갔을 때 모두 웃고 있거나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계신 분들 사이에 항상 한 분도 정도가 약간 무슨 소리. 근데 이게 저 편견이고 고정관념이지만 틀린 적이 없었던 게, 그런 분들은 대체로 보수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가 100%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10년차 성교육 강사인데 98% 말할 수가 없어요. 100%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저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막 제가 얘기하는데 막 가르치고 하니,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단어가 순리, 윤리, 자연스러움, 우리 하나님. 근데 교회도 아니고 다른 여러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는 또 다양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혐오와 폭력의 이야기들 아무렇지 않게 꺼내시는 경우들을 보면서 정말 그분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동환 목사님 관련된 이 사건이 이 현장과 연결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생각해 봤을 때, 실제 성평등한 관점으로 교육하는 일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일이 돼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이 탄압받고 괴롭힘 당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몇몇 기독교인 보호자들이 학교에서 아주 강하게 성평등한 관점에 그런 교육에 반발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해줍니다. 그거 보세요.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공식적으로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해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 시켜도 돼요? 하게 하는 정당한 근거를 만들고요.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97% 이상이 우리 한국에서 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글 같은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혐오폭력이 노출되고, 그리고 그 폭력이 점점 양산되는 현실을 또 정당화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데, 그 성평등 도서가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기도 의회에서 한번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우리가 성평등 도서 리스트를 쫙 보고 그 도서를 다 모아다가 진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정말 뭐가 유해인지 한번 찾아내보자 하는 거를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어서 작년에 갔는데, 제가 그 목록을 쫙 보면서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빠 인권서는 엄마 인권서는 이런 책들이 여러분 다 유해 도서인 거 아세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성평등 도서, 유해 도서 이러면 몇 개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정말 수백 건에 달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보는 도서들조차도 근데 제가 봤을 때 100% 제가 장담하는 건 그거 유해도서로 선정한 사람 이치 다 안 읽었다의 한 표. 진짜 그렇게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유해도서로 선정한 편정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친 그 몇 명 사람들의 그 강한 에너지에 눌려서 다수가 지금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그리고 혐오 표현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읽을 수 있는 책들도 못 보게 되는 이 현실을 볼 때 저는 아니 그러면 우리 괜찮은 다수들 이러한 교육과 그리고 성소수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다수들이 사실 소리를 진짜 집요하고 조금 무식하게 내기 시작한다면 그분들 쟤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쟤 안 됩니다. 쟤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도 똘똘 뭉치고 우리의 똘끼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소수자로 살아보니까 요즘에 느끼는 거는 한국이 큰 교회 같아. 그냥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사실 이동환 목사님하고 연대한다라는 그 위치가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에서 되게 상징적인 징계를 목격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연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교인이든 아니든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아니면 뭐 여성, 남성 이런 말은 사실 인간의 차이를 호명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도구잖아요. 그 자체로 어떤 인간의 인격을 판단하거나 가치를 판단하거나 잠재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동성애가 문제화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동성애 그 자체로 막 불행하거나 막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저한테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삶이 내 일상적인 행복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불쌍하게만 전시되는 것도 불편하긴 해요. 그렇게 전시를 하든 안 하든 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표현과 상관없이 어떤 액션, 리액션이 계속 오가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막 이게 문제라고 그래 그 문제 맞는 것 같다고 그래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이런 리액션, 액션이 사실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문제화하는 거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저 게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되게 특이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또는 어떤 분들과 가진 차이점이나 동질성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빨리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인식을 아까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소수의 그 킥센 분들 되게 눈만 봐도 저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분들 저도 있어요. 태영아 축제 가면은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보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인식상에서의 어떤 친밀성도 있고 저 자신이 느끼는 어떤 위협감 그리고 되게 좀 이질적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목사님이 이 문제로 출교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가끔 약간 현실이 인식이 잘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북게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한국적이고 이 나라의 지금 동성애 문제를 잘 표현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종북게이라는 게. 옛날에는 빨갱이가 싫었다였는데 이제 거기에 동성애라는 거 하나 더 얹어가지고 세력화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굉장히 권력 집단이거든요. 제가 기독교를 비판한다고 해서 교인 여러분들 가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죠. 저 신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교회를 비판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전반을 지금 퇴행시키고 있고 동성애라는 궁극적인 어떤 반대 대상이 있으니까 사회 공공성이라고 하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부정을 해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이 지금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동환과 연대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보면 동성애라는 문제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을 다 망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사회적 암시 같거든요. 야, 동성애는 문제야? 동성애는 문제야? 동성애는 문제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동성애는 논란이 있고 논쟁적인 거야. 동성애는 문제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막 암시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대해야 되는 어떤 행동 방식은 이런 것 같아요. 정신 차려.
그러니까 암시 걸린 사람들한테 어깨를 흔들면서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암시 걸리고 있는 사람들 다 미디어에서 암시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는 거 그게 저는 연대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성소수자들이 지금 많이 고립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일상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뭐 변이수화사 사건도 있고 오래 살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도 있고 이런데 근데 그런 어떤 문제들에서 사실 이런 이동환 목사님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 들어주시고 연대해주신 분들의 어떤 존재가 되게 큰 위로이고 희망이라는 거 압도적인 현실인 만큼 여러분 되게 압도적인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판의 증인으로 섰을 때 받았던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요. 동성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도 사랑을 하니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친구에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사귀는 사람이 저랑 원래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그 질문 자체는 사실 되게 모욕적이었는데 제가 그 순간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반동성애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그 교육에서 균열을 내줬던 게 저는 그레이 아나토미였던 것 같은데요. 선상적으로만 이해하고 미디어적으로만 접하고 이랬다가 제가 활동가가 되면서부터 제 주변에 성소수자인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세상이 말도 안 되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야 세상 뭐야 약간 이렇게 정말 다양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숨겼던 세상들 또는 잘못 알려줬던 세상들이 이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 크게 확장되어서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 그 세상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질문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현장에서 제 주변에 있는 저희 친구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 친구들에게 이 자리에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게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었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뭘 아는 척하는 거에 우리가 계속 대응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한 게 당신들이 신학적인 건 많이 알지 모르지만 내가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아. 당신들보다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런 나중에 후회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밖으로 자꾸 나와서 관계 맺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세상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뭘 좀 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너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연대는 시간을 내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동환 목사님 연대하러 갈 때마다 반차 쓰고 또는 1박 2일 집회 가기 전에 잠깐 짬내서 가서 1박 2일 집회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연대보다 혐오가 쉽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길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쉬운 길 말고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제 한계 속에서는 몇 번 이동환 목사님 현장에 연대하러 갔습니다. 그분들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피켓 들고 있으면 저쪽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두 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볼 텐데 뭐라고 생각할까?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에 좀 더 마음을 쏟을까? 만약에 마음을 굳이 쏟아야 되면 저는 이미 이거는 이 사회 안에서는 이 문명 사회 안에서는 저는 이미 판단이 끝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 과목을 되게 좋아했는데 제국의 역사를 배우잖아요. 처음에는 그 제국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배워요. 그 다음 장에는 이 제국이 얼마나 전성기를 부과했는지를 배웁니다. 근데 바로 다음 장을 넘기면 갑자기 쇠퇴기라고 나와요. 그게 저는 되게 이질적으로 느꼈어요. 단 한 페이지 차이인데 이전까지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했다고? 그러면 그 한 페이지가 설명해주는 굉장히 긴 시공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한국 개신교는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시점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괴롭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같고 핍박당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는 넘어가고 있고 우리가 소수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뭉쳐있지 않을 뿐이죠. 조금 더 시간을 내고 조금 더 뭉쳐서 차별금지법 발의 계속하고 아까 기용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신차려라고 얘기해주고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 또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에 조금 더 우리가 뭉쳐나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성교회할 때 이제 싸우지 않아요. 저 굉장히 이제 막 컴플레인도 많이 받고 막 그렇게 저 따지는 분들도 많은데 예전에는 구구절절 막 설명하려고 했는데 누가 제가 여자인 제가 저 남자 좋아해요 이랬을 때 왜? 그게 왜? 너 왜 남자 좋아하니?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그런 자리는 없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근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말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에너지를 아끼기도 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술을 익힙시다. 그냥 구구절절 막 에너지 빼지 말고요. 그냥 다시 그냥 아니에요. 틀렸어. 제가 애쓰어요, 애쓰.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기술을 익히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현장이나 아니면 어디에서든 연대하는 친구 사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